한쪽 어디 들어가? 그만 바뀌었는데 많이 힘들어. 그 12월 달에. 제일 무서운 목욕은 일찍 오셨죠? 아, 대단하십니다. 제일 늦었는데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틀어줍니까? 자, 그래서 사실 플러스 이거죠. 견해입니다. 견해. 이게 견해가 스피치죠. 견해인데 어떤 사람은 기껏 하라했더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버려. 오늘 빨리 오셨더니 일이 좀 없으셨나 보죠? 아, 이게 두꺼운 눈이네. 요즘에 좀 손님이 좀 그렇죠, 요즘에. 네. 괜히 빨리 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견해를 비롯했으면요. 이 모임, 이 세미나가 얼마나 기다려졌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빨리 오시겠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누군들 안 바쁘겠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렇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참 그분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여성들이 남성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작은 것에 성실하냐를 본다고 합니다. 아, 참 저 남자가 이렇게 작은 모임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앞으로 나하고 함께 결혼생활을 할 때도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 자, 그런 것이죠. 자, 옆에 분들 이제 오늘 새로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지켜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칭찬을 대표로 사실의 입장에서 가지고 의견을 긍정적으로 왜 안 하세요, 언니? 모범을 보여주시죠.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소개해주세요. 시작! 네,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저기, 변사선님은 인상이 참 좋으셔요. 아주 그냥, 네, 우리 선생님, 네. 네, 잠깐, 네, 지금 뭐, 좀 인상 한치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인상이 참 좋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좀 빈 것 같죠? 이름이 다 틀렸어요. 네, 지금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시죠?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한참 올라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 세미나에 오신 지는 몇 번째십니까? 안 넣었어요. 몇 년? 이제 한 4년 됐어요. 4년. 많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몇 번이 아니고 뭐 수십 번 오셨겠네요. 네. 그럼 오늘 이 스피치 강의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딱 한 가지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은 듣는 자세로. 들으신 걸로서도 만족하신다.
공감을 해주는 그 모습이 네. 제가 오늘 배워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참 겸손하시고 참 겸손하시네. 그럼 오늘, 야, 그 칭찬하시라고 했는데, 누구 옆에 분 좀 하셨습니까? 예, 우리 소환수 선생님 칭찬해줬습니다. 네. 너무 뭐라고 하셨죠? 어딨어요? 사실대로 얘기해도 되지? 메일로 보내.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은 참 습관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놀랍게도 3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참,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 한켠이 늘 비어있고, 열등감으로 가득했고, 참, 세상에 대한 어떤 징후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놀랍게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좋은 게 없고, 노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비판적이죠. 하하, 그래서 칭찬의 근본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서로 넘어서 배웠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내가 내 삶에 대한 만족을 할 때 칭찬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늦깎이 시인 등단을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유명한 어떤 참 시인은 아니고 이제 뭐 막 2년 됐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바로 좀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장미꽃도 아니고 풀꽃입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도 안 갖는 그 하찮은 풀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이거야. 오래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더라 이거야. 너도 그렇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슬픔과 기쁨, 뭐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이제 뭐 부록 마흔의 나이가 좀 지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좀 더 마음이 좀 누구를 칭찬할 수 있게 좀 되더라고요. 칭찬할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막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짜증냈던가. 남한테 그냥 막 말도 막 하고 막 좀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참,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우리 선생님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아셨죠? 네.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왔네요. 네, 먼저 읽어보십시다. 낭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약간 크게 벌리시면 그것은 약간 과장했어요. 자, 시작. 그리고 나래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좋죠. 그 꽃, 고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 인생도 그러겠죠. 제가 30세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40 때도 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조금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할 걸. 지금 참 매우 그걸 느낍니다. 45 넘으니까 근육이 급격히 참 줄더라고요. 뭐 1년에 뭐 몇 %씩 참 준다면서요? 근데 그거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급격히 줄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반드시 좀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좀 운동하라고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 좀 더 운동해놓고 몸이 근력 운동 그걸 못했던 것이 지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좀 못하겠고 좀 꾀가 나고 좀 그래요. 그럼 내가 그때만 좀 40세 때만이라도 이걸 좀 했더라면 그러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자, 또 우리 윤동주라는 걸출한 시인을 아시죠? 우리 한국 40, 50대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연희 전문을 나오셨고 이제 참 일본 유학길에 갔다가 조센징이라고 잡혀가지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에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사망을 하죠.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박수가 나와야 된다. 회장님 한번 이렇게 멋진 목소리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낭독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멋지겠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셨죠. 우리가 박수 버려야 됩니다, 진짜. 네. 근데 조금 더 오늘 이제 뭐 레슨 시간이고 원포인트를 레슨 해드린다면 하루에 2분만 낭독하십시오. 낭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강사의 기본이 낭독입니다. 아나운서의 기본이 낭독입니다. 낭독 딱 시켜보면 이 양반의 스피치 실력이 벌써 나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침묵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쓰고 너무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낭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낭독을 잘 하시려면 시계소리를 하루에 50번씩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 또 굴리기. 아, 잘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끄자. 아, 에, 이,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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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리고요, 천천히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하나의 운율감이죠. 이걸 잘 끄집어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낭독은 우리가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는 리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스피치는 리듬을 아는 겁니다. 의미도 알고 리듬도 알고 이 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어야. 낭독은 편안함을 줘야 돼요. 편안하면서 모든 음과 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음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가수가 왜 똑같은 노래를 300번씩 반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전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리듬이 조금 수틀리거나 좀 죽어요. 근데 가수는 오차가 없이 최대한 한 박자 한 음이라도 죽지 않고 제자리에 있게 다 그것을 꿰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00번씩 반복을 하는 것이죠. 구준비 내리는 날, 이거를 구준비 내리는 날 굉장히 달랐어요. 구준비 내리는 날. 다양한 발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발성과 다양한 톤으로 연습해 보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작으신 분은 연설 톤으로 연습해 보십시오. 연설 톤으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나와봐라. 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을 주게 되고 연설조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스피치가 다양하구나. 이게 시라고 해서 반드시 시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작으신 분은 반드시 좀 웅장하게 한번 해봐라. 우리 다 여의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누구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의사 선생님 한번 오셨습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또 네. 오늘 한 번씩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단전 선생님. 예, 나오세요. 네, 한번 나오세요. 단전 선생님 제로 잘해. 네. 나올 꿈이었다. 야, 그러지 모르세요. 네. 본인 음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아요. 좀 작은 편이시면은, 조금 오늘 한번 무리를 한번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소리 한번, 자, 한번. 아랫배에서는, 아랫배에서 딱 힘을 주시고 한번 하세요. 자,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와! 믿음감은 우리 저기 뭐죠? 회장님보다 조금 낫네 저기. 자, 이제 음성이 좀 가느시잖아요. 가늘게 되면 여성스러운 맛은 있습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는 리더십다운 파워가 약합니다. 자, 음성이 가느신 분을 좀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하하 목구멍 발성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많이 웃어주시고 하하하 해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톤을 조금만 좀 두껍게 써주면 훨씬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가 좀 낮은 사람은 낮으신 분은 이제 낮으면서 가늘다. 그러면 상당히 좀 이 소극적인으로 느껴집니다. 소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많이 하시면 도시라솔파미레도. 자, 시작.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그렇죠. 이걸 하루에 한 20번씩 꾸준히 하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늘 앉아서만 스피치를 하다면 주로 낮은 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셋이요? 알겠습니다. 이때, 네, 셋이요!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음성이 낮으신 분들은 성향적인 문제도 있고, 이 스페이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이스의 문제. 그래서 민요나 창을 하시는 분들 왜 바닷가로 갑니까? 바닷가로 가는 이유가 있죠. 톤을 크게 하고, 하이톤을 낼 수 있고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산에 가서 일찍이 20살 때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남산에 계신 소나무동포 비둘기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래야지 참 집에서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미쳤냐 지금 빨리 나가자 시끄럽다! 그러지 안 되죠. 그래서 연습과 스페이스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다. 네? 경찰이 안 쫓아왔었습니까? 그때 이제 남산이니까 좀 쫓아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형님 같은 분이 좀 지나가면 좀 무섭긴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톤을 가지고 이 톤은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죠. 노래도 톤이듯이 무대 스탠딩 스피치 했을 때도 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다수가 sit-down 스피치 하다가는 앞에 나오면 톤이 안 맞습니다. 키가 안 맞아요. 키가.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능력도 많이 모자라. 이 톤이야. 이 톤이에요. 자 그러면 한 키, 두 키 정도 높여보시면 좋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능력도 많이 모자라지만 여러분의 성원만 믿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는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앞에 톤하고 나중 톤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네, 그렇죠. 뭔지 몰라도 조금 낫죠. 그럼 아주 뭐 3톤을 아주 높여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광장 같은 데서는 높여줘야 됩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능력도 많이 모자라지만 여러분의 성음만 믿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는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건 3톤입니다. 그럼 주로 강의할 때는 두 번째 톤이 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ton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톤. 그리고 야외 무대 쓸 곳이 많다. 그런 분은 이제 3톤까지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3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톤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랬는데. 이거를 작년 가을쯤 했으면 정종표 선생이 이걸 가지고 인사를 했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이거 보는 순간 야 저건 정 선생 인사를 이러구나. 여장 바꿔볼까요? 그만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능력도 많이 모자라지만 여러분의 성원만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할 때는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 멋지시죠? 굉장히 멋지십니다, 지금. 그게 내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십니다, 정말로. 아, 지금 속도가 참 좋았어요. 속도가 참 좋았습니다. 키는 조금 사실 낮긴 합니다, 지금. 네, 조금 낮아요, 키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또 조금 있으시니까, 뭐. 9살. 그래서 키를 조금 한 키 정도 높이시고, 지금 좀 속도는 아주 좀 좋습니다. 속도. 아, 좋았습니다. 네, 또, 누구 또 우리 또, 옆에서 내리도 한번 해보시죠. 네. 근데, 아까 두 번째 톤하고 세 번째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기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톤이 높아지면서 강조점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션도 조금 세지잖아요, 또. 안철수. 야외 안철수.
나한테 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능력도 여러분의 성원만 믿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할 때는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대로 좀 키가 좀 낮으시고 또 음성의 파워가 또 좀 약하시네요. 파워. 파워도 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60kg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60kg밖에 안 나가지만은 파워는 80kg 이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80kg 이상을. 바로 그것이 소리의 힘입니다. 근육의 힘처럼 쓰면 쓸수록 근육의 힘이 강화되듯이 소리도 강화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원래는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원래 안 나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물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네, 저도 어머니가 노산에 막내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셀 게 없어요, 저도. 비실비실했어요. 이 자식 참 죽게 생겼구나. 죽게 생겼다는 게가 살았어, 제가. 그래서 저도 네, 좀 기가 약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인데 워낙 연습을 하니까 80kg, 90kg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파워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서울 공간에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승용차에서 하기도 좀 그렇고 어디 야영장에서 하기도 참 그렇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스피치 학원이나 뭐 이런 데 또 윤경옥 또 네, 대표님 또 이쪽에 뭡니까 시그마 여기 또 좋은 사무실이 있으니까 스피치 센터가 있으니까 자 그런 데 가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웬만큼 참 집에서 할래야 좀 뭐 지금 할 수 같은 거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명강사가 되시려면은 소리의 파워와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이거를 많이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무대에 서는 것. 아까 말씀대로 20번 이상 서라, 50번 서라, 100번 이상 서라. 빈도수를 잡고 늘려가시는 것. 이런 연습. 그 다음에 또 지금 조금 빠르셨는데요. 아까 또 씹혔죠. 물론 이게 낱말이 좀 뭐 새롭기 때문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문제는 조금 빨라졌어요. 끝에 가시면서. 그래서 대중 스피치는 완급 조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급 조절. 스타카토. 자, 첫판에 제가 건배사를 하나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건배제를 하라 그러면 대다수가 스타카토가 없어가지고 망쳐버립니다. 스타카토가 없어요. 자, 소나무. 네. 오늘 건배사는 소나무로 하겠습니다. 소나무의 뜻은 소중한 나눔의 무대를 위하여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바다 위에 함께 계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다 위를 위하여 하면 여러분 소나무라고 힘차게 외치시 바랍니다. 네, 오늘 자 멋진 바다 위를 위하여 소나무! 그렇죠. 위하여라는 스타카토로 분명한 사인을 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배 저희가 의외로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은 또 영 안 돼요. 할 때마다 틀려. 할 때마다. 할 때마다 꼬여옵니다. 자, 그래서 구호를 분명하게 정하라. 나의 구호를 분명하게 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구호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또박또박 해석하라. 해설해주라. 세 번째는 위하여가 됐던 위하여를 한 번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세 번 하세요. 사인을 잘 주라는 거예요. 사인. 사인이 이게 좀 틀려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 사인. 자, 빠삐따로 한번 해보세요. 빠삐따. 빠삐따. 네. 오늘 제가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건배 구호는 빠삐따입니다. 빠삐따의 뜻은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50년 100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이여 영원하라. 그럼 여러분 빠삐따를 스타카토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럼 자, 우리 모임이여 영원하라! 빠삐따! 그렇죠. 자, 구호가 있었고, 해설이 있었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인이 정확할 때 제대로 먹힌다는 겁니다. 자, 오징어라는 건배사를 해봅시다. 네, 오징어로 오늘 하겠습니다. 오징어의 뜻은 오랫동안 징글징글하게 어울립시다 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모임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오징어로 3번 반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솔직히 주시고 우리 모임을 위하여 오징어. 그렇죠. 이 해설과 사인이 제대로 될 때 좋은 건배구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자,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됐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받고 마무리합니다. 근세에 그 사람들을 휘어잡는 연설을 한 사람 중에서 비유가 좀 이상하신 분이 좀 많아요. 네. 히틀러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좌중들을 휘어잡았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밑에서도 잘 조절했던 괴펠스라는 그런 또 뭐 선전상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시대에 또 묘한 그런 마녀 사냥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 또 끌려가지 않다고 또 맞아 죽으니까 와 박수치고 좋다 해서 또 노래 이렇게 선동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 말만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말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어목한 사회 어떤 그런 좀 분위기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설을 잘했다고 지금. 연설도 물론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최근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신경질적이고 약간 하이톤도 아니고 부렁찬 목소리도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짜증나는 목소리거든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최고의 프레젠터로 지금 우리한테 칭송받는 그런 포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선생님이 쓰신 책이 여러 번 있는데요. 책한 권수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책 제목에 다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은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어떤 기준이었고 그래서 주셨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 스티브 잡스가 정말 금세계 최고의 프레젠터라고 하죠. 그리고 왜 그 양반은 목소리도 또 좀 뭐 그렇지 못한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은 위대한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위대한 콘텐츠. 그래서 정말 내가 누워서 해도 남들이 참 들을 만큼의 콘텐츠가 있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참 되겠죠. 정말로 아무렇게나 해도. 그렇지만 대단한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콘텐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스피치 강의를 20년 하지만은 스피치하면 무슨 뭐 위대한 게 있습니까? 스피치하면 뾰족한 건 사실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뭐 스피치 다 그저 그래 뾰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스피치라고 해서 뾰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스피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비슷비슷한 속에서 조금 더 청중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표정이랄까, 또 바디랭귀지랄까, 음성이랄까, 아이 컨택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합세를 해줘야 그나마 이렇게 좀 끌려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아주 정말 완벽주의였다고 합니다. 그 5분, 15분의 PT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완벽하게 셋업해가지고 연습했기 때문이고, 또 위대한 그 어떤 서포터들이 또 있었고, 또 그 어떤 좀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콘텐츠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면이라고 뭐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성공. 물론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성공.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정말 저는 이제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말을 안 더듬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느낌의 범위 내에서 정말 꺼리낌 없이 정말 원대로 소통해보는 것을 저는 1차적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적에다 다 성공이라는 걸 좀 집어넣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스피치를 만나는 그 순간 조금 더 소통의 성공에 다가서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제가 무대 공포증이 가장 심했는데 대중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그 이 자체가 또는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말을 가장 못했던 사람이 말로 먹고 산다. 역설이잖아요. 언뜻 보면 야, 참 스피치 강사하니까 말을 원래부터 잘하셨겠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니까 저는 또 참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요. 어떤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처음이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 고민이에요. 네.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 소개할 때 항상 안녕하십니까 마디신경외과 최승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항상 똑같은 톤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처음이 이게 확 대중을 이렇게 좀 확 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야지 그 강의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우리가 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처음이 흐트러지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강의에 대한 저도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의 노하우 같은 거 아니면 저희들한테 좀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 참 좋으신 말씀. 큰 박수 한번. 와. 세 분 질문이 아주 참 정말 탁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강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스타팅, 오프닝을 어떻게 잘하면 잘 풀리는데 사실 그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간단한 팁을 드린다면은 갈 때 사전조사를 좀 조금 하고 가자. 사전조사. 지금 오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고, 왜 모이고, 이렇게 또 어떤 연령층들이 오고, 또 수업을 많이 좀 들어본 사람들인가, 안 들어본 사람들인가, 강의에 대한 니즈가 좀 있는 사람들인가, 억지로 좀 뭐 시간 때우려고 좀 듣는 것인가, 이런 그 니즈에 대한 것이 좀 있으시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머를 좀 준비해라. 네. 근데 평상시에 유머를 안 쓰던 분들이 갑자기 오프닝 가서 유머를 쓰면 이게 이상해져 버립니다. 내가 쓰면서도 안 웃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머적 오프닝이 상당히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평상시 안 쓰면 그게 이상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저도 시작할 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악수하고 인사 좀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좀 웃음이 나고 이렇게 박수 안 좋아합니다. 이제 농담도 나오시고 합니다만은, 자, 서로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시키는 의미에서 인사를 시키거나 서로 뭐 이렇게 좀 칭찬해 주기를 좀 시킨다거나 서로 이렇게 조금 이런 거를 약간 그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스팟 기법을 조금 쓰시면 참 좋겠어요. 스팟 기법. 네. 그것도 쓰기가 좀 쑥스럽다. 뻘쭘하다 그러죠. 그럴 때는 오히려 조용하게 아까 말씀대로 주최 측과 여기 모이신 분들에 대한 좀 칭찬을 좀 하고 들어가십시오. 근데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방금 진료를 마치고 이곳에 설레인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오늘 환자 중에 묘한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묘한 환자가 뭐지 도대체? 이야, 이 묘한 환자 때문에 아직도 제가 조금 뒷골이 좀 아픕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약간 자기 이야기를 약간 오픈하고, 네, 그럼 자, 네, 오늘 자,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아까 그죠? 뭐였죠? 좀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오히려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근데 그걸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가볍게 하나 이것은 이제 에피소드죠. 에피소드를 가지고 시작하라. 에피소드. 네.
뭐 저는 이제 가끔 지방 강의를 많이 가는데 그 에피소드를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주로 에피소드가 저는 택시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충청도 충남대리가 강의를 갔는데 한 분이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전라도 분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전라도 분 같으신데 택시 운전하십니까? 살다 보니까 왔더라. 이게 좀 이쪽 분들 좀 느리다고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 영업하시기는 어떠십니까? 속 터지지라. 아니 뭐가 좀 속 터지십니까? 탔으면 어디를 가자고 빨리빨리 싸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나를 왜 쳐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왜 나를 쳐다보자고 말을 빨리 해야지 말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다 왔으면 목적지 이전에 200m에서 뭐 세워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서에 꼭 말하는 거야. 지나서. 기사님 지났는 비용. 지났는 비용 말한다니까.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기차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좀 택시를 탔는데 이만저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대단히 스마트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받아주시라 했습니다. 네, 그러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짝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유도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송혜 씨가 사회를 참 잘 보잖아요. 송혜 선생님의 비결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루 전쯤 미리 가서 그 시장에 가서 국밥도 먹어보고 사우나 가서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이것저것 좀 시장 조사도 좀 해보고 하면서 그 지역 정서를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사치도 나오고 뭐 인삼이 좋다, 뭐 해삼이 좋다, 여기에 뭐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이곳에 저를 소개해 주셨던 한국 스피치계의 또 대모님이 계신 우리 윤경옥 소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네. 자세는 어떠셨던 것 같아요? 표정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요? 저는 스피치를 가르치면서 훈련하는데요. 3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표정, 자세, 그 다음 목소리. 근데 보니까 자세는 제가 이제 계속 카메라를 찍으면서 자세. 그 다음에 표정. 목소리. 근데 여러분이 구호 외치실 적에 소나무하고 빠삐따 하실 적에 제일 좋은 목소리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 선생님이 역시 명강사시구나. 갑자기 그냥 음성을 확 질러주셔가지고 그 톤으로 빠삐따 하시는 톤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교육을 해서요. 그 원고 위주로다가 많이 하고요. 개인 카메라로다가 표정, 자세, 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하는데요. 지금 아까 부연 설명으로 질문하신 분들 스티브 잡스 성공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스탠포드 그 대학에서 관련하신 거 아니요? 전에도 다 보면은 스탠포드는 결국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이제 어두운 면이잖아요. 밝히고 있지 않은 면을 밝힌다는 게 가장 스티브 잡스 연설 중에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었던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줬다는 게 가장 그 강의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다른 프레젠테이션, 애플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스티브 잡스의 성공의 비결은 뭘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호프라는 거죠. 사람들의 희망. 이런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다음 세상 나는 이런 세상을, 나는 이런 기기 갖고 이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건드린 게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포커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은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주업으로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눈으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셨나 그걸 알겠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경영하시는 분은 그분의 이렇게 스타벅스 전체 500개, 5,000개 돌린 거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진솔한 이야기를 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스피치만 봐요. 아까 누군가 질문하셨는데 저는 황홍석 박사님한테 한동안 팬이었었어요. 그분 블로그에 들어갈 만큼 제가 그분 강의를 듣는데 전율을 느꼈어요. 저분처럼 스피치를 잘하는 대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은 얘기를 들을 때 충청도 사투리 쓰시면서 느릿하게 하세요. 목소리도 안 좋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세, 표정, 발음 다 안 좋으셨어요. 근데 5분 만에 제가 빨려 들어가서 저분이 스피치의 대가를 나요. 근데 한 몇 개월 후에 사기 행각이 드러나서 이제 좀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은 좋은 강사가 되면 그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사기칠 만큼 사람들한테 믿게끔, 아닌 것도 믿게끔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거가 있는 걸 믿게끔 한 거고 황은석 박사는 좀 부족한 걸 믿게끔 한 거였는데 그 정도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 6년 전에 지금 제가 만나 뵙고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1시간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민영욱 박사님을 초대해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길을 좀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아까 그 히틀러 얘기를 하셨는데 히틀러는 뭐 카리스마를 누구 따라갈 수가 없는 카리스마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이 갖고 있던 사회적 여건을 뭐 이렇게 다 조합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독일인들이 너무 못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희망을 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시는 거나 여러분이 보시는 거나 좀 다르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데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모시는 선생님이 혹시 부족하면 어떠실까? 좋아들 하실까? 한 3분 동안. 근데 그게 이제 우려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고 표정이 좋아지시는데 처음에 3분 동안은 제가 혹시 이분들을 흔들 수 있을까? 마음을.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시는 거예요. 너무 뻣뻣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찍으면서 우려스럽다 이러고 우려스럽다 하는데 웃을 때는 완전 천진난만한 아이들 표정이 되시고 다시 들으실 때는 완전 무표정으로다가 변하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걸 갖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한테는 중간 요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또 제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른 강연에 갔을 적에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들어갔어요.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놀라운 대답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시간을 1시간 그걸로다가 이제 제 계획했던 걸 빼고 그 시간으로 나갔는데요. 임권택 그 감독님의 가장 화나게 하는 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더니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내 영화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완벽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여태까지 내 마음에 완벽한 영화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가 만들고서도 영화를 보지 않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러시면서 내 꿈은 죽기 전까지 완벽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열심히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잡이 2개가 되시는 거죠. Doctor and the Speaker. 그래서 2개가 되시는데 2가지를 이미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꿈을 향해서 최고의 스피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